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혹시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뭐 남들은 다 어렵다. 뭐 장사가 안 돼서 참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고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불황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작년 매출액 대비 성장을 한 그런 점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객의 어떻게 해요? 열광을 시켜주고 고객을 기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최근에 동네 상권 같은 데 가보면 커피 전문점 되게 많죠?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S 브랜드, 뭐 A 브랜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형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커피 시장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커피 매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커피만 했는데 이제는 커피에다가 뭐 젤라또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뭐까지 하죠? 뭐 와플, 뭐 베이커리 이런 복합 매장으로 속속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요.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이 커피, 카페 같은 게 등장을 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카페는 어떤 형태냐면요. 자, 우리 현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예. 그 커피 브랜드는 컨셉이 고객들에게 여행의 꿈을 제공해 주는 카페입니다. 현대인들의 로망인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아이템으로 일본에서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뉴욕을 테마로 한 카페가 있어요. 신주쿠 쪽에. 그 카페는 딱 들어가는 순간 마치 뉴욕의 맨하탄을 온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관련된 동영상, 관광 정보, 호텔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커피나 베이커리 이런 것들 상품들은 다른 데와 똑같습니다. 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행 정보 제공.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런 형태의 이제 카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복합형 매장,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까지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형태로 이런 매장이 서서히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객에게 열광 뭐예요? 자부심 고집, 익사이팅. 세 번째 바로 환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원 전략. 환원 전략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이제 동네에 왔어요. 딱 갔더니 가격이 3,000원이야. 네,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먹어봤어요. 양이 뒷담화나요. 네. 근데 맛있어요. 맛까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잘 왔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레스토랑을 갔더니 스파게티 집을 간 거예요. 가격표를 봤더니 15,000원이야. 양은 요만큼이야. 어떻겠어요? 괜히 왔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환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객이 방문했을 때 타 점포보다 저렴하다. 생각보다 서비스가 좋다. 양이 많다. 또 매년 가격은 뭐 현상 유지 내지는 저렴해지고 질은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변동이 아주 빨라요. 그다음에 이런 고객들의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가격에 이런 것까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환원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양시에 가다 보면 행주산성이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잔치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때문에 그 동네가 교통체증이 걸려요. 점심시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국수를 먹기 위해서 비싼 기름값을 길거리에 버리고 와요. 왜 올까요? 바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대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 전략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싼 것이 비지떡이 아니고 뭔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네 번째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점포, 고객에게 열광을 주는 점포들은 이런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검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벤트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고객 명함 추첨을 해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30대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품이 뭘까요? 30대 주부님들이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비싸서 경품을 못 겁니다. 뭐 건강식품이나 그죠? 뭔가 좀 화장이나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연령대가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그 20대 여성에 맞게끔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30대 남성이다. 혹은 40대 여성이다. 우리 주 고객층에 맞게끔 경품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매월 변화되는 모습을 고객들한테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플랜 두 C 전략입니다. 경품도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했으면 뭐 색다르게 또 다른 게 있고, 그죠? 뭐 아이디어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고객은 느낍니다. 뭘? 아, 이 업소 사장님은 항상 고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고 그 점포를 좋아하게 되고 그 점포의 단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랜 두 C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도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그 젊은 직원들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자, 아이디어 한번 내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도서상품권도 한 장 줘보면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벤트나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서 계속 향상이 되는 겁니다. 검증이 되는 거죠. 어떤 참치집이 있었어요. 참치집. 그 참치집에서는 좀 놀라울 만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해외여행 이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무슨 조그만 참치집에서 해외여행 이벤트를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장님은 평상시에 코엑스 무슨 박람회 같은 데를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 날 때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방문을 해서 이제 코엑스에 갔더니 세계 국제 관광 박람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다른 나라의 다양한 그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침 경품 이벤트를 하더래요. 그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운 좋게.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다시 경품 이벤트를 건 거예요. 해외여행 이벤트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했어요? 경품 이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해외여행 이벤트를 했으니까 사람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던 고객이 몇 번 와요? 3번, 4번 오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의 그 40대 가장분은 그 회사의 전 직원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왜? 경품에 당첨돼서 가려고. 그래서 뭐 고객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자, 한올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우리 점포 경영에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 사장님은 새로운 정보, 고객한테 어떻게 만족을 줄 건가를 위해서 그 박람회 같은 데 시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침 해외여행 경품이 당첨이 돼서 고객들한테 같이 적용을 했더니 매출이 향상이 되고 아주 유명한 점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만족을 주는 다양한 플랜 두 C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음식도 변하듯이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을, 지금 가을인데 좀 덥긴 하지만 추석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11월, 10월, 12월에는 어떤 이벤트를 걸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12월에는 뭐가 있어요? 송년회, 막년회가 많죠. 그러면 그 고객을 타켓으로 해서 플랜, 계획을 세우십시오. do, 실행을 하십시오. 실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see,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할 때는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랜, do, see 전략입니다. 우리 소점포에서도 얼마든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랜, do, see 전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하루가 아닌 반복을 통해서 이런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플랜, do, see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only you 전략입니다. only you 전략. 자, only you 전략. 혹시 이런 얘기는 only you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연애할 때 들으셨죠? 예, 아마 우리 바깥 분께서 only you 뭐예요? 너밖에 없어.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only you, 당신이 최고야.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야. 예,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느끼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only you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돼요. 고객 명단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주 오시는 최 부장님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심지어는 생년월일까지 알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아는 어떤 고객이 있다. 문자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감동이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무슨 전략이다? only you 전략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10년 동안의 불황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일본에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어요. 음식점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산했을 때도 성공하고 성장했던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 점포는 바로 only you 전략을 했던 점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고객들을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RM, 고객 관리 마케팅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씩 오는 고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달서부터 방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고객이.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요. 근데 그 10년 동안 불황에서 성공한 점포는 계속 한 달에 2번씩 오던 고객이 안 온다? 그걸 파악을 하고 그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하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신상품을 개발했으니까 한번 시식하러 와주세요라고 그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 점포로 입고 있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점포 경영은 고객과의 짝사랑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고객을 사랑해요. 그죠? 좀 와주세요. 그러나 고객은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사랑해. 네. 왜? 딴 데 더 맛있는 거 다 싸고 좋은 데가 많아. 성공하는 점포는 짝사랑이 아닌 어떤 완전한 사랑을 하는 점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도 그 점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소개를 합니다. 데리고 가요. 사람은 야 여기 좋은 데 생겼어. 여기 진짜 서비스 좋아. 여기 맛있어. 여기 완벽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고객도. 이게 바로 무슨 전략이다? only you 전략이다. 자,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전략이 좋아요. 뭐냐면 고객들이 명함을 넣게 한다든가 혹은 주부들이 주로 많은 상권이라면 요즘 고객 우리 주부님들 이메일 다 있죠?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저기 성함이랑 그런 아주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우리 매장에 놓고 갈 수 있게끔 이벤트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걸로. 아시겠죠? 근데 대개 이벤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점포들은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벤트를 걸어요. 예를 들자면 뭐 삼겹살집은 삼겹살 1인분 추가, 소주 한 병 추가. 고객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할 때는 진짜 색다르고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경품으로 이벤트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30대 애들이 어린 주부들이 오는 고객들이라면 그럼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죠?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도 아주 우리 주부님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온리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기술이 디지털이 발달이 돼 있어 갖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 특히 이제 배달 전문점을 내가 창업하겠다 그러면 딱 전화가 오면 컴퓨터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전화기가. 그래 갖고 그 전화번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평소에 입력을 해 놓으면 딱 뜹니다. 아, 이분은 짬뽕 하나랑 탕수육 2개를 시키시는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지난번에 드셨던 짬뽕 탕수육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객이 깜짝 놀랍니다. 딴 데 주문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나를 알아준다. 뭐예요? 온리유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온리유 전략을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저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해요. 조금 이따 소개할 그게 바로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자, 이제 점포는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뭐 손님이 줄어들고 있고 또 대기업이나 경쟁력이 있는 그 자금력이 있는 이런 회사들도 진출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고객을 열광시키는 8가지 전략 혹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이제 온리유 전략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자, 네트워크 전략. 현대 사회는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될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흔히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게 있죠. 그게 기존의 네트워크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성이 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민이라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나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럼 또 그게 네트워크가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인맥입니다. 디지털 인맥. 자, 어떤 인맥일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 계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 카페 운영자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운영자가 아니시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이분은 이제 뭐 증권회사에서 컴퓨터 그래머, 이 IT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합니다.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해요. 근데 그분이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이 4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였냐면 투잡, 그죠? 관련된, 뭐 교육 관련된, 뭐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형성이 돼갖고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과 발전이 있겠다 해갖고 과감하게 회사를 관두고 지금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이 된 게 뭐예요? 바로 인맥,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점포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점을 방문한다. 그러면 음식점을 방문하기까지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뭐 언론, 홍보를 신문에서 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소개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근에 늘어나는 게 뭐예요? 인터넷 검색. 그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산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대방동의 맛집. 그러면 쫙 뜨겠죠. 그러면 뭐 추천글도 올라오고 뭐 블로그도 뜨고 막 카페도 뜨고 뭐 지식인이라는 것도 뜨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네트워크 전략이에요. 근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다. 그러려면 이런 개인 블로그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블로그. 예를 들자면 감자탕을 하시는 사장님이면 감자탕과 관련된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감자탕의 유래 혹은 뭐 음식과 관련된 정보들을요 쫙 써놓으면요 많은 네티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인터넷 네트워크. 그게 돈 안 드는 마케팅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요즘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마케팅. 그러니까 카페나 뭐 포럼이나 뭐 이런 거게 이제 커뮤니티인데 그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어떤 점포를 소개한다든가 어디 맛집 탐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 동호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데 가입하셔갖고요. 한번 맛있는 집 한번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어떻겠어요? 재밌겠죠? 그게 이제는 우리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수단입니다. 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는 제휴예요. 제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가 있었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한 그 세계 맥주 전문점이었어요. 그 점장이 자꾸만 매출이 떨어지니까 묘안을 낸 게 바로 제휴 마케팅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 여의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직장인들이 많아요. 자, 요즘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요즘 영어 학원 수강료 좀 비싸거든요. 그랬더니 그 맥주 전문점 점장이 영어 학원 원장이랑 제휴를 한 거예요. 네. 제휴를 해서 우리 맥주 전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공동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3명을 추첨해 갖고 영어 학원 무료 수강권을 준 겁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죠? 혹시 내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익사이팅도 주지만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요. 재미난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 매장에 딱 들어가면요.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를 먹게 되면 병뚜껑이 남죠. 그거를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고객은 VIP 고객으로 한 겁니다. 네. 그 VIP 고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안주 하나는 공짜입니다. 네. 자, 그럼 딴 데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왜? 나를 대접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VIP 고객이 500명입니다. 대단하죠? 그 500명의 단골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작년 대비 성공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영어 학원과 제휴를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신규 고객까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인터넷에 요즘 UCC라는 거 아시죠? UCC. 예, 여러분 동영상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콩국수집 아까 말씀드린 콩국수집을 한다. 그러면 이 콩국수집을 재밌게 찍어요.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을 통한 무슨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에 대한 새로운 만족과 신규 창출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한 거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되시죠? 온리유 마케팅. 예, 온리유. 오직 고객님, 당신밖에 없어요. 예,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온리유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상생의 윈윈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점포와 다른 점포를 서로 잘 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점포를 경영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고객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only you,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only you 전략 어떠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예, 자, 좋습니다.